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알렸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강력한 상승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선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완력 다툼을 했던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 10일 날 회담을 했고 뭐 앞으로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공동 성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20거래일 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지금 4거래일 연속 잡히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미국과 중국이 완화된다라는 스탠스에 대해서 이미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2주 동안 꽤나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9일 날 저점대가 16만 원입니다. 네. 16만 원대 기업이 지금 19만 원이거든요. 3만 원이 올랐다는 것은 거의 20%가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반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밤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긴장감을 완전히 누그러뜨릴 만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된 스탠스가 취해지긴 하겠지만 뭐 드라마틱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한계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어쨌든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 따라서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여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자면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았던 업종이 있어요. 우리가 뭐 조선도 굉장히 좋았고요. 방산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무언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완화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엔터주들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번 주에 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순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 관심이 덜했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주력 업종군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100% 확신을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오늘 보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일까? 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오늘 소외됐던 섹터에서 시세가 나오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어서요. 이에 따른 전략들 짜봐야 될 텐데 자, 원전 이야기 나눠볼까요? 원전주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쪽 중에 하나가 또 원전이긴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2050년 현재 4배로 원전 발전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굉장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원전 쪽으로의 이 투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리 원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투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에 우리 시장에서 많이 대두가 됐었던 게 뭐냐면 원전 쪽에 대해서 미국에서 투자
그 규모 자체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캐파 자체를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4배 정도 네. 요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대장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변동성을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윗꼬리가 전반적으로 좀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새롭게 섹터를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에너지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도 봐야 됩니다. 뭐 태양광도 봐야 되고 풍력도 봐야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려왔는데 원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조선과 방산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조선과 방산이 강한 이유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도 그 후발주자가 저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가 유럽 쪽에서 굉장히 크게 발발했거든요. 크게 커졌죠.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 가스관을 잠궈버리니까 에너지원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귀를 하겠다, 탈탈 원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트럼프는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당시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네.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은 LNG와 화석연료였습니다. 네. 근데 원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스탠스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면 유럽 쪽에서도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배로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요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쨌든 여당과 야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던 상황인데 그래도 원전 쪽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약간은 모여지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원전을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이제 사고 확률이라든지 리스크가 높지 않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추격하는 것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저는 굉장히 부합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전 지금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전, 신재생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인 답변 받아봤는데 그렇다면 사실 차트 열고 보면 잘 나가는 원전주들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덜 가 있는 중소형 원전주 예를 들어서 G2파워, 우진엔텍,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로의 접근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럼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기업들 중에서 한전기술이라든지 네. 한전산업 같은 기업은 규모가 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전 KPS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사실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붙어서 테마성의 변동성을 보일 때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이라든지 탄력적인 모습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큰 기업이긴 하지만 두산 에너비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네. 지금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이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BHI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복합 화력 발전 쪽과도 연동이 돼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두 기업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원전 관련주다라고 했을 때 많이 매매하시는 기업이 뭐냐면 요 보성 파워텍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G2파워라는 기업도 있죠.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전 쪽에 대해서는 투자하실 때 분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약간 테마성으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작은 기업들 매력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에너토크라는 기업을 띄워놓고 우진엔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원자력 해체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우진도 있고 우진엔텍도 있어요. 우진의 자회사가 우진엔텍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이게 글이 써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오늘 2%가 올라갔어요. 네. 내일도 2%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쉰다라고 한다면 5거래일 동안 4%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이런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라든지 뭐 G2파워 같은 기업들은 오늘도 못 올라가고 내일도 못 올라가고 그 다음 날도 못 올라오다가 그 다음날 10%씩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원전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 대형주도 좋게 보고 있고 중소형주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가만 보시면요. 증권주도 좋고요. 건설주도 좋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말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다른 기업들도 몇 개 보자면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도 있어요. 네. 지금 제 차트를 혹시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제가 잠깐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이쪽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최근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이쪽이 아니라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G2파워라든지 보성파워텍 같은 원전 테마주들은 네.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캐파가 큰 쪽으로 자금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원전주 매매하실 때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대형주들을 매매하시는 게 맞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대형주,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테마주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다 오케이 사인 받았는데 그 안에서 성향은 뭐 갈리게 되겠고요. 다만 시장을 크게 봤을 때 수급의 줄기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 것인지 이번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그 부분 챙겨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건설도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 건설주들의 차트 열고 보면 언제 이렇게 올라갔을까 싶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HDC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요. 현대건설, GS건설 등등등. 지금 대권 주자들도 공급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건설 업황은 어때요?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일단 뭐 계속해서 안 좋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생각보다 대형 건설주들이 이번 1분기 실적을 내놨을 때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어요. 네. 근데 뭐 2분기 때 다시 한번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추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형 건설주 중에서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몇몇 기업을 보면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 쪽도 많이 묻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대한 수주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막 분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관심에서 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사실 저도 거의 한 1년 만에 건설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형주가 많죠. 대형주가 많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매를 할 때 건설주 같은 경우 우리가 테마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업종, 산업으로 분류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자금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PF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PBR 기준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선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재건축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주들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수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은 삼성물산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참 변동성이 크게 보이는데 저거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저렇게 좀 왜곡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건설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다. 건설의 경기 개선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이 되고 있는 뭐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 DLE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택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장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주택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쪽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계룡건설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네.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뭐 세종시라든지 우리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책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건설 섹터 내에서 대형주들도 매력적이고 중소형주들도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형 건설사를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만 찾아보시면 이 인물 테마라든지 정책 네. 테마로 엮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쪽 같은 경우는 테마 쪽으로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테마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건설 경기의 업황 개선에 대해서 내가 점수를 주면서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테마 쪽에 대해서 점수를 주면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건설 쪽은 저는 긍정적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긍정이라는 답 주실지 몰랐는데 대형, 중소형 모두 다 지금 자리 건설 괜찮지만 물론 중소형 단은 테마주의 성격이 강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뭐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는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15일에 러우 정상회담이 드디어 성사가 되잖아요. 네. 이젠 좀 다른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진성TC가 아니죠. 제가 지금 종목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진성TC를 비롯해서 뭐 전진건설 로봇이나 대동기업 같은 기업들 그리고 SG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15일 날 뭐 회담이 진행이 될 것이다. 평화협정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하락하던 추세는 벗어나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소테마를 만들면서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뭐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나왔고요. 또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도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모든 종목이 올라가긴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건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재건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평화협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방산주에도 살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봐야 됩니다. 근데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게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기업들을 따져봤더니 제가 아까 전에 진성 TEC를 왜 말씀드렸냐면 네. 이 진성 TEC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터필러라는 기업이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 진성 TEC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는데 중국계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났는데 전쟁 이후에 재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 기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결국엔 미국 기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 쪽과 실적적인 부분이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에서 이 콘크리트 펌프카 쪽에 대한 매출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1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레포트 나올 때만 하더라도 2위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1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수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철도 쪽에 대한 교통 인프라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오늘 어떻게 보면 세론의 재료가 있을 수도 세론의 재료를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는데 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어쨌든 건설 경기라든지 중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엮일 수가 있는 기업들이라서 대형주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장비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 두산 밥켓. 네. 요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는 많이 안 엮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건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재규 대표님의 오늘 AS 가봐야 되겠죠. S&D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100만 원 돌파가 되면서 S&D도 잘 가지고 있는데 우리 3차 목표가 주셨던 92,000원도 넘어선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10만 원이 돌파가 됐었네요. S&D. 항상 PBR로 말씀 주시잖아요. 네. 여전히 저평가인가요? 이제 우리가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6만 원대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현재 10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60%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무언가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해킹 이슈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KT라든지 LG U+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약간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그동안 좋았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뭐 수익이 나고 있으면 챙기는 게 어떨까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희 68%의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는 챙기시면서 수익을 즐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전 오늘 대명에너지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라서 네. 준비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힌트 아닌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에너지 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사실 지난달에 시장에서 이 태양광 쪽이랑 신재생 쪽으로 자꾸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만 해도 약간의 비웃음을 샀었는데 왜냐하면 특히 풍력 쪽 같은 경우는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육성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풍력까지 긍정적으로 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 보시면 이제 풍력 쪽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근데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 쪽과 태양광 쪽을 전부 다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파, 운영하고 있는 이 발전 용량에 대한 캐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게다가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유지 보수까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쪽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적기는 해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많은 분들께서 아는 기업들은 잘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받았습니다. 에너지 계속해서 봐야 된다 강조 주셨는데요. 한 수 앞을 내다보셨어요. 그럼 지금 목표가 어디로 설정하시겠어요? 네, 일단 목표가는 1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릴 텐데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밑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17,500원, 13,500원 상단과 하단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